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현대시를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금 선생님이 계속해서 시리즈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현대시 작품들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번 학기 1학기 때 방과후 수업에서 선생님 방과후 수업에서 현대시 마무리 못한 것들을 지금 강의를 찍고 있어서 요거 여러분 잘 마무리해서 이번 방과후 수업은 이미 이제 24시 종강을 했지만 이제 그 이후 못하는 과목들과 정리를 해야 여러분 드린 교재에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잘 마무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작품은 이준관의 가을 떡갈나무 숲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이 시 되게 유명한 시고요. 사실은 이 시도 올해 2025 수능 특강, 그러니까 올해 고3 언니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 연계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 연계 교재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데, 사실 이 시가 올해 처음 실린 시는 아니고요. 2017, 2020 수특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2017에, 2020에, 2025에 벌써 이제 세 번째 실리고 있는 시라서 이게 주기적으로 한 3, 4년 주기, 5년 주기로 해서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뭔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시에서 뭘 그렇게 중요하게 봤길래, 이 시가 우리한테 뭘 주길래 이걸 이렇게 담아냈을까? 일단 제목에 가을 떡갈나무 숲이 있으니까 가을 떡갈나무 숲이 뭔가 의미하는 게 있지 않을까? 가을이라는 계절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이별 혹은 뭐 풍요 둘 중에 하나 상징할 수 있는데, 이 시에서는 왜 가을 떡갈나무 숲이라는 것들을 가져왔을까? 그냥 가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면 떡갈나무 숲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시를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는 올해 수능특강 2025 수능특강이 있기 때문에 EBS 교재에서 이 시에서 보기를 뭘 주고 있나. 왜냐하면 이제 문제 출제할 때 이 시를 이런 관점을 보면 좋아요 라고 하는 거니까, 예전에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그 보기에서는 어떤 뭐랄까 인간의 어떤 청년기의 이야기였나? 뭔가 다른 관점을 좀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숙한 자아의 성숙 뭐 이런 것들을 다룬 내용이었는데, 올해는 이런 내용 담고 있더라고요. 자, 복잡한 세속의 삶에 지친 사람들은 세속을 떠나 자연 속의 살기를 꿈꾼다. 자연이 복잡한 현실에 도피처. 자연이 도피처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상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 시 가을 떡갈나무 숲에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떡갈나무 숲이 아니면 요 안에 계절의 변화가 나오는구나. 그럼 첫 번째 1번 포인트. 이 시에서 계절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어딘가에 들어있나 보다. 하나 체크를 해보고요. 두 번째, 이 숲은 바람직한 덕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럼 요번에 두 번째, 이 떡갈나무 숲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바람직한 덕성을 지니고 있는 공간인가 보다. 찾아봐야 돼요. 아이고, 바람직한 덕성이죠. 덕성. 그러니까 덕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품성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올바른 품성이 뭐가 있을까? 세 번째, 자연과 교감하면 일체감을, 그러면 이 시 속에서 자연이 나올 텐데, 이 떡갈나무 숲은 사람이 자연과 교감하고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시가 되나 보다. 그럼 이 세 가지에 맞춰서 시를 감상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겠네요. 자,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화자 찾아본다면 이 시 속에서 화자가 뒤에 잠깐 가볼까요? 저게 나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화자가 표면에 등장하고 있어요. 누가요? 나가요. 그 다음 내용을 보죠.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어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떡갈나무 숲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떡갈나무 숲에 지금 내가 있는 상황, 숲에 있는 상황이라고 알 수 있겠고, 자,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서 너구리의 오소리에 따뜻한 털이, 그러니까 떡갈나무 잎이 첫 번째 너구리나 오소리에 털이 되기도 하고, 또는 아니면 쐐기집이거나 쐐기집이 되기도 하고, 지난 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우러지던 벌레들의 아래, 벌레들 의예요. 벌레들의 아래집이 되기도 하고. 그럼 지금 여기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라고 본다면, 지금 요 1년 파트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떡갈나무 잎, 즉 가을 떡갈나무 숲에 있는 떡갈나무 잎들이 이렇게 자연에게, 즉 자연물에게, 정확히 얘기하면 자연물에게 이러한 혜택들을 주고 있구나. 그럼 이거는 현재
떡갈나무가 주는 떡갈나무의 혜택을 얘기할 수 있고, 정확히 말하면 이 떡갈나무가 어떤 생명체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요 1년에서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떡갈나무 잎은 이렇게 많은 동물들에게 많은 이로움과 혜택을 주고 있구나. 좋은 것들이네요. 그죠? 되게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럼 이때 떡갈나무 숲은 어떤 공간일까? 뒤쪽까지 보면 알겠지만, 자, 이러한 공간. 우리 아까 보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도피처가 될 수도 있고, 이상향 될 수도.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굳이 골라보자면, 뭔가 도피처란 느낌보다는 자연물들에게 좋은 곳들. 아, 그리고 약간 일종의 이상향 같은 공간? 이때 떡갈나무 숲은 약간 이상향으로서의 공간,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들의 홀례. 그럼 이 숲에 풍뎅이들이 많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풍뎅이들이 홀례. 근데 그득했어? 그럼 생명체가 막 그득했다는 얘기는 무슨 력이 살아훔친다는 얘기냐면 생명력들이 우와 넘쳐 흘렀구나. 근데 이러한 홀례, 그 눈부신 날갯짓 소리. 그럼 누구의 날갯짓이겠어? 당연히 이 풍뎅이들의 날갯짓 소리겠죠. 이 소리가 들릴 듯 한데 들릴 듯 한데 그럼 들리는 게 아니라 들릴 법도 한데 텃새만 남아 산 아래 콩밭에 뿌려놓은 노래를 쪼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그럼 들릴 듯 한데라고 했으니까 전환이잖아. 한마디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들리지 않아. 그득했던 풍뎅이 홀례소에 들리지 않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힌트를 하나 주면 여기에 텃새만 남아라는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텃새와 철새 여러분 아시죠? 철새는 때가 되면 너무 추워? 그러면 따뜻한 곳을 찾아가요. 너무 추우면. 즉 철새는 가을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미 여기를 떠나는 새가 철새란 말이에요. 그러면 철새가 가면 요 안에 원래부터 있던 텃새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 얘기는 추위가 오니까 철새는 떠났고 텃새만 남아있구나. 그럼 뭐가 끝나가고 있구나? 가을이 끝나가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풍뎅이들의 날갯짓 소리가 들릴 듯한데 안 들리는 이유는 뭐예요? 가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풍뎅이들의 홀례가 원래는 가득했던 공간인데 그게 지금도 들릴 법도 한데 가을이 지나가고 있으니 지금은 이제 이게 좀 들리지 않고 그럼 뭐만 있어? 텃새만 남아 산 안에 콩밭에 뿌려둔 노래를 쪼아 산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하고 있다. 그럼 이제는 뭔가 노래를 쪼는 누가? 텃새가.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씩 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출제 포인트가 될 만한 게 하나 있는데 눈부신 날갯짓 소리 있죠. 지금 이제 풍뎅이들 날개 소리잖아요. 근데 풍뎅이들의 날개 소리가 눈부시다고 표현한 거잖아. 그럼 궁금한 건 눈부신 건 우리가 시각적인 감각이라고 볼 수 있고 소리라고 하는 건 청각적인 감각이잖아요. 청각. 그럼 실제 존재하는 건 여러분 청각이에요? 시각이에요? 당연히 풍뎅이들의 날갯짓 소리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 소리가 뭐하다는 거예요? 와, 눈부신 소리다. 그러면 청각을 가지고 뭐화시켜 놓은 거냐면 시각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건 청각인데 그 소리를 와, 눈부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청각을 시각화한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다른 말로 감각을 저쪽 감각 쪽으로 옮겼다, 전이시켰다라고 출제할 수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여기 또 있어요. 콩밭에 뿌려놓은 노래를 쪼아. 자, 노래는 우리가 청각적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래를 쪼을 수 있어요? 노래한 걸 이렇게 푹 쪼을 수 있나? 노래는 쪼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쪼으려면 뭔가 이렇게 탁 쪼으려면 사실 이게 눈에 보여야 쪼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럼 쫀다는 얘기는 시각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노래를 쫓다는 얘기는 뭐냐면 노래를 쪼아 이 청각을 뭐 한 거야? 시각화한. 얘랑 똑같은 거네. 청각을 시각화한 부분이구나. 그럼 얘의 의미 사실 뭐냐면 콩밭에 뿌려놓은 노래를 이 텃새가 노래를 이렇게 쪼을 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를 쪼는 게 아니라 텃새가 콩을 이렇게 콕콕콕콕 뭐 하고 있다? 쫀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노래는 뭐야? 텃새가. 그러니까 텃새가 우는 소리를 노래한다고 표현한 거고 노래하는 텃새가 콩을 쪼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찍찍찍찍찍찍찍찍 이런 모습인데 이걸 얘는 노래를 쪼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노래소리가 들리고 있고 콩을 쪼고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하면서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는 이렇게 안에 다듬는다는 얘기니까 더 이상 노래 소리를 내지 않고 노래를 이렇게 가져온다? 그럼 결국 뭔가를 이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가져온다라는 거니까 뭔가가 없어지는 사그라드는 모습. 결국 여기의 모습은 약간 뭔가 끝나가는 모습이 가득할 것이고 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가을이 끝나고 추운 겨울 있잖아요. 그죠? 이 추운 겨울을 뭔가 좀 맞이하는 그런 모습. 뭔가 추운 겨울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텃세만 남아있는 모습이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가을 떡갈나무 숲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가을 떡갈나무 숲에서 이 떡갈나무 잎들은 많은 동물들에게 이러한 이로움과 혜택을 준다. 그리고 이 떡갈나무 숲에 한동안 뭔가가 가득했었는데 이제 가을이 끝나고 있어서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이 있네. 그리고 나서요. 나는 그 떡갈나무 잎에서 그럼 내가 그 떡갈나무 숲 안에 들어있나 봐요. 떡갈나무 잎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대. 노루가 이 떡갈나무 숲에 있나 보죠? 근데 찾아보는데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얘들아 봐. 노루를 내가 찾고 있는데 노루가 더 깊은 산골짜기로 갔단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루가 더 깊은 산골짜기로 갔다는 얘기는 그 산속 깊이 있는 곳이 나한테 필요한 곳이니까 갔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내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그럼 이때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겨울에도 얼지 않는 골짜기가 이 노루가 간 골짜기야. 그치?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골짜기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곳이니까 따뜻한 곳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노루가 자기 나름대로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 좀 더 따뜻한 공간을 향해 안으로 더 들어갔다. 즉 겨울이 오고 있으니 그럼 앞에와 마찬가지로 겨울을 대비하는 모습, 겨울을 맞이하는 자연의 모습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는 노루를 통해서 겨울을 대비하는 자연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파릇한 산울림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시각적 이미지지만 얘는 청각적 이미지고 사실은 산울림이 있을 건데 이걸 파릇하다고 표현했으니까 청각을 시각화한 표현이라고 공감각으로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계속해서 지금 겨울을 맞이하는 떡갈나무 숲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당연히 누구겠어요? 화자겠죠. 뭔가를 본다고 했으니.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잘 봐요. 나무 등걸이 떡갈나무일 거예요. 그죠? 떡갈나무 숲에 딱 기대갖고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나를 뭐예요? 들이마셔요. 하늘이 나를 마시면 판타지죠. 하늘이 하면 사람이 이렇게 삑 빨리 올라간다. 하늘이 여기서 있는데 하늘이 숨을 이렇게 하늘의 입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후 하니까 이걸 이렇게 쑥 빨아 올렸어. 이러면 약간 판타지, 괴기스러운 영화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거는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겠죠. 나무 등을 긴 다음에 하고 숨을 들이키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하늘이 나를 들이킨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숨을 들이켜 놓고 마치 자연이 나를 들이켜 마시는 것처럼 일종의 주객이 전도된 표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숨을 들이마시든 제가 나를 들이마시든 그럼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 자연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고 하늘이 나를 들이마시면 내가 자연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를 들이마시면 나는 자연 하늘 속에 쑥 들어가는 거니까 일종의 자연과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가 되는 자연과의 일체감을 얘기할 수 있는 결국 이런 일체감을 느낀다는 것들은 자연에 깊이 교감하고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이죠. 그거 우리 아까 여기서 얘기했네요. 자연과의 교감, 일체감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자연과 떡갈나무 숲에서 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교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에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누가? 내가. 그럼 이 별이라고 하는 건 자연이니까 내가 별이 되면 자연의 일부가 될 것 같다는 얘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자연과의 일체감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내가 깊이 자연과 하나 되는 모습, 고전 시계로 따진다면 무라일체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구나. 자연 속에서요. 그죠? 자, 그리고요. 떡갈나무 숲에 남아있는 열매 하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열매지?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핥아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놓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왜 산에 가면 열매들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열매들을 얘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저 열매는 어느 산짐승이
뒤에 따라오는 자기 새끼를 위해서 남겨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자연 떡갈나무 숲 안에 있는 자연물들은 이 열매를 남겨뒀어? 왜? 자기 뒤를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배려하고 나를 위한 자세가 아니라 여기의 모습은 남을 위한 이타적인 모습 혹은 배려하는 모습이잖아. 이 모습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냐면 자연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결국 떡갈나무 숲이라는 이 공간은 처음 얘기했을 때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공간이며 동시에 겨울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자 마지막으로 남들을 위해 뭔가 배려하고 이타적인 공간으로, 즉 배려와 일종의 포용력이 넘치는 공간. 와, 여기 되게 좋은 공간이다, 그죠? 그리고 그 순환 상징성에 젖꼭지처럼 뭐가 까맣죠? 열매니까 이 젖꼭지는 아마 열매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연 속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예뻐. 그런 상황에서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 쓸쓸하다. 그럼 결국 화자가 현재 상황이 어떤가 봤더니 외롭고 쓸쓸했던 거야. 아, 그러면 얘가 왜 가을 떡갈나무 숲에 왔는지 알겠어. 지금 요거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는 너무나 외롭고 쓸쓸한 상태였어. 그래서 내가 지금 가을 떡갈나무 숲에 왔던 거야. 여기 왔더니 이 가을 떡갈나무 숲이 주는 이런 어떤 따뜻한 모습, 포용력, 뭔가 하나 되는 모습, 이런 것들 느끼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다고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했던 거죠. 어쩌면 떡갈나무 숲한테 얘기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아, 떡갈나무 숲아, 정말 외롭다, 쓸쓸하다. 그러자 떡갈나무가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군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금 슬퍼서 외로워하고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그러면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슬픔을 부었다는 얘기네. 슬픔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이냐면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었다고 했으면 눈에 보이는 듯이 시각화해 놓은 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슬프다 이런 내용인데 그 슬픈 내 발등에 잎을 톡하니, 여기 이제 잎이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잎을 톡하니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잎을 떨군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하면서 잎을 떨궈줬대요. 그럼 이런 얘기죠. 얘가 지금 막 울고 있으니까 이 떡갈나무 숲이 잎을 딱 떨어뜨리면서 그걸 얼굴에 대봐. 조금은 위로가 될 거야. 그럼 여기서 내 마지막 손이야. 조금 따뜻해질 거야. 이 부분은 일종의 떡갈나무 숲이 나를 뭐 해주는 거야? 위로해주는 거야. 마치 뭐처럼 사람인 것처럼 나한테 말을 건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이렇게 쓸쓸하다고 얘기하니 얘가 이렇게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있는 일종의 대화 형식처럼 쓰여있는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런 의인화된 표현을 통해서 내가 이 가을 떡갈나무 숲에서 얘가 실제로 나를 위로하는 건 아닐 건데 내가 뭔가 위로를 얻고 있는 모습, 이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건 내가 이 자연과 어떻게 됐기 때문이죠?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이런 거죠. 이 화자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가을 떡갈나무 숲에 와서 있는데 요 안에 가을 떡갈나무 숲의 어떤 포용이라든지 뭔가 배려라든지 뭔가 이타적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을 때 야, 이걸 대바하면서 이 교감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위로를 받게 되는 그런 시라고 이 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전체 내용 이해했을 거니까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시의 주제, 사랑과 평화, 안식을 제공하는 떡갈나무 숲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시구나. 오, 그렇죠. 그러니까 EBS 교재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로와 평안을 주는 가을 떡갈나무 숲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나한테 평안함을 주기도 하고 뭔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떡갈나무 숲의 좋은 점들을 한마디로 이 시는 교감, 외로움, 쓸쓸도 있지만 이 떡갈나무 숲 너무 좋아 이런 얘기니까 일종의 예찬의 모습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의나. 두 번째, 감각의 전이 아까 얘기했죠. 뭐였죠? 청각을 시각화한 부분 되게 많았어요. 마지막에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이라고 얘기하면서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었고 마지막에 또 말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 있었죠. 대화 형식이 있었고 내가 숨을 쉰 건데 하늘이 나를 들이마신다는 표현 통해서 주객전도된 표현도 있었다고 정리를 다 했네요.
됐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선생님이 한 번에 이제 3개 강의 다 찍었는데요. 현대 3편 다 정리했어요. 앞서 선생님이 요 앞에 강의에서 264의 꽃, 두 번째 시는 이영기의 낙화, 오늘은 세 번째로 지금 이 시간에는 이중간의 가을 떡갈나무 숲.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배운 요 이중간의 가을 떡갈나무 숲은 올해 수능 특강, 2020 수능 특강, 2017 수능 특강까지 이제 수능 특강에 계속 이게 연재가 되고 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중요한 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린 거고요. 이 시가 여러분에게 주는 어떤 포인트. 외롭고 쓸쓸하다고 여러분 좌절해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이런 떡갈나무 숲이 된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에게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러한 위로의 대상이 위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가을 떡갈나무 숲. 나무 어떻게 하죠? 요거는 나무? 이게 나무인가? 어떻게 되죠? 나무. 난 나무야. 요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시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